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에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가 진출했습니다. 결선은 본경선에서 탈락한 신보균 예비후보의 지지층 흡수가 최대 승부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선 투표는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본경선에서 현역인 강임준 후보가 탈락하고 김용일 후보와 김재준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결선은 탈락한 강 후보와 나종대 후보의 지지층 흡수와 조직력 대결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가공단지에 첫 민간공장 화우당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화우당은 해망동 수산물 거점 단지 업체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수산물을 가공해 간편식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원물 중심이던 군산의 수산업이 가공 수출 산업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에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가 진출했습니다. 결선은 본경선에서 탈락한 신보균 예비후보의 지지층 흡수가 최대 승부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선 투표는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익산시장 본경선을 통과해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3명이 경쟁한 익산시장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 없이 신보균 예비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는 20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결선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결선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익산의 변화를 바라는 절실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투표에서 저 최정호에게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선은 본경선에서 탈락한 신보균 예비후보의 지지층 흡수가 최대 승부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권리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 후보에서 쏠릴지가 승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선 진출 후보마다 심 예비후보 지지세 흡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탈락한 심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수한 정책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신보균 후보님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보여주신 진정성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최정호 예비후보도 화합의 정치를 통해 익산의 미래와 지역발전 대전환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공약, 정책, 또 우리 시민의 지지 다 최종으로 모아서 오직 익산 발전과 익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 최정호 익산 발전 꼭 시키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드러날 예정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결선 승부를 놓고 두 후보의 표심 확보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득표율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과정에서 정당의 공식 발표 외에 어떠한 득표율이나 세부 수치도 외부에 공개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득표율 수치가 유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의원이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식사비 등에 대한 3자 대납 의혹에 관해 민주당 윤리감찰단 결과가 유보적이고 잠정적이었는데도 이 의원 측이 혐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경선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즉각 재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원택 의원에게 제기된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김관영 지사 사건은 현장 조사까지 진행된 반면 이 후보에 대해서는 피감찰인에 대한 전화 조사로 마무리되는 등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며 재감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북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다시 감찰하고 경선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도민주권참여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고 도민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선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만드는 도민주권참여 선대위를 즉각 구성해 본선 승리 이후 출범할 도민주권정부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쟁 후보의 핵심 공약을 적극 수용해 정책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추경을 통해 전북에 3,11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2,471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지역 성장펀드와 K로봇 피지컬 AI 실증 공유센터 구축 용역비,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도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새만금 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최근 총괄 자문회의를 열고 제2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유치업종과 토지 이용계획 적정성을 점검해 통합개발계획을 마련해 오는 11월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차 투자 등으로 늘어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역인 강임준 후보가 탈락한 가운데 김영일 후보와 김재준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결선은 탈락 후보 지지층 흡수와 조직력 대결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경선이 결선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4명이 맞붙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승부는 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현역 시장인 강임준 후보의 결선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선에는 김영일 후보와 김재준 후보가 올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시민 중심의 시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략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후보는 시의회 의장 경험을 앞세워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강조하며 결집에 나섰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뜻에 따르고 시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을 지켜내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9조 원을 투자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반면 김재준 후보는 변화와 확장성을 내세워 청년층과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시민만 믿고 시민의 변화를 바라는 정치 개혁을 바라는 그 열망을 믿고 뛰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략의 전부입니다. 예비 경선 탈락 후보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결선은 합종 연행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강임준, 나종대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결선은 단순한 지지율 경쟁을 넘어 탈락 후보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해 표결집으로 이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선 투표는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며 22일 후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결선이 임박한 군산시장 경선.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토론회가 김재준 예비후보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선에 오른 김영일 후보와 김재준 후보가 참석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준 후보가 이유도 없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토론회는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재준 후보는 최근 다른 방송사 토론회에서 고등학교 중퇴 관련 의혹과 다른 지역에 출마해 낙마한 후 2년 만에 군산에 출마하는 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토론회 불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 측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선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김 후보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연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새만금 남북 3축도로 조기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군산이 오히려 접근성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군산 옥산에서 부안 행안을 잇는 새만금 남북 3축도로를 2030년까지 건설해 군산 입주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도로는 2014년 계획이 수립됐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재선의 김영자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조촌과 중앙, 경암, 구암 개정동인 라선거구에 출마합니다. 김 의원은 당초 민주당 소속으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며 컷오프 된 데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의정 경험과 지역구 기반을 바탕으로 당의 검증이 아닌 시민들의 선택을 직접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가공단지에 첫 민간 공장인 화우당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수산물을 가공해 간편식으로 생산하는 시설로 그동안 원물 중심이었던 군산의 수산업이 가공 수출 산업으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가공단지. 홍어와 꽃게, 갑오징어 등 지역 수산물이 생산 설비를 거쳐 간편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에 민간 1호 공장인 화우당이 공장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화우당은 홍어와 아귀, 꽃게, 갑오징어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해 가정 간편식을 생산합니다. 화우당은 해망동 거점 단지에서 시작한 기업이 독자 공장을 갖춘 첫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 2018년 해망동 수산물가 공거점 단지에 입주해 연매출 700만 원 수준에서 10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군산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내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 및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인 KPC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단지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는 김 가공업체 6곳과 수산식품업체 4곳, 냉동 냉장업체 1곳 등 모두 11개 기업이 2,300억여 원을 투자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공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기존 원물 중심이던 수산업을 가공 중심 산업으로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추가 인프라를 구축해 수산식품 가공단지가 KC푸드 수출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말까지 해수공급시설, 내부도로 등 주요 인프라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2017년 7월에는 공공형 스마트 수산식품 바이오센터를 건립함으로써 R&D 연구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부면에 이르는 수산식품 기업 활성화를 첫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가 군산 수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점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오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헌율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정부 부처를 집중 공략하는 등 지역 정치권, 전북자치도와 함께 국회 심의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목표로 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428건에 1조 1,010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보다 44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왕궁 자연환경 복원 사업과 호남권 소방심신 수련원 건립 등입니다. 군산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효도수당은 설날과 추석 연 2차례 가구당 연간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 1억 7,600만 원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5년간 10억 7,3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수산했습니다.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돼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16분쯤 군산 계사동 옥녀저수지 인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A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독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군산의 납부거부 신명구 씨의 이웃에 살던 신지우 씨가 5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최근 신 씨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열어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수사 초기 신명구에게 북한 찬양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관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남에서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천반산에서 나무를 캐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15분쯤 진안군 천반산에서 같이 나무를 캐던 친구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70대가 산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30m가량 구르다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자녀 교육 등을 위해 20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가족 지원, 국적 취득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다문화 가족 자녀는 27,900여 명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방선거 점검을 위해 전북을 찾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14일 전주를 시작으로 15일 군산시 선관위를 찾아 도내 예비 후보자 등록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는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준비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일반 관련과 니코틴이 포함된 관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에서 단속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산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3일까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3곳과 강소기업 1곳을 모집해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의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창업 3년 이상,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매출액 600억 미만의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 업체입니다.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3년 동안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을, 강소기업은 1년 동안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오는 8월 2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군산 북페어 2016 참가사 180팀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국내외 출판사나 서점, 작가, 아티스트 등 창의적인 출판 활동을 하는 팀이나 창작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군산 북페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옥도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고령층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 안심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고령층 40세대를 대상으로 240만 원 상당의 건강 안심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전신건강복지센터가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마음 힐링 명상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호흡법과 이완요법, 내면 탐색, 마음 챙김 명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24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